안녕하세요. 라인이 읽어주는 남자 라인남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정말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러닝 등 여러가지 유산소 운동이겠지만 자전거처럼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당한 강도로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자전거가 타다 보면 재밌어지죠.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같이 팩라이딩도 하고 투어도 다니며 그리고 대회도 다니다 보면 너무나 재밌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자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인데요. 한강 자도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처럼 행복하자고 웃자고 달리는 게 자전거 타는 이유였는데 가끔 혹은 자주 죽자고 타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대회 나가거나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라이딩 한다고 무리한 페이스로 오래 달리거나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제 심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소위 부정맥이라는 건데요. 제가 부정맥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참 우연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스트레스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손가락에 빨래집게 같은 걸로 기기에 고정해서 맥박 패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테스트가 잘 되었는데 저만 유독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어서 진단 실패가 뜨더군요. 여러 번을 시도하고 몇 시간 휴식 후 시도해도 마찬가지로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질 않는다고 결국 간호사님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워치의 심전도 검사 기능이 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워치를 사고 호기심으로 한번 사용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던 기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행해봅니다. 대부분 맥박이 규칙적이지 않아 불분명이라고 떴습니다. 아, 이거 심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당장 집에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심전도 검사에도 불규칙적인 파형이 보입니다. 오히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추가 검사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자전거를 계속 타고 싶은 마음에 불분명한 제 몸 상태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3일 동안 즉 72시간 동안 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홀터 검사는 가슴에 2개의 전극을 붙여두고 3일 동안 심전도를 상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완료 일주일 후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심실 조기 수축 3일 동안 24만 번 심장이 뛰었는데 그중 17%인 41,930번이 심실이 타이밍에 맞지 않게 먼저 뛰어버렸던 겁니다. 챗GPT도 인터넷도 그 정도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내과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약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 부정맥이란 걸 안 이후부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종합병원 예약은 빨리 되어 다녀왔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져온 홀터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2달 동안 약을 먹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시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은 잘못된 심장박동 신호를 주는 심실 일부분을 태워서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건데 다행히 시술 자체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 시술 후 예후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후 2달 후 그 전에 예약했던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폐기능 검사, CT 그리고 3일 동안 홀터 검사 등 주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다행히 심장에 협심증 등 큰 문제는 없고 홀터 검사 결과는 2달 전 17%에서 12%로 낮아져서 약으로 호전이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를 들은 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홀터 검사를 받고 약을 먹어야겠지만 더 심각한 심장 문제는 없고 부정맥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맥이 왜 생겼는지 스스로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장 유력한 건 과도한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맥박이 비정상적인 걸 발견한 스트레스 검사가 4월 22일에 있었는데 그 전 여러 주말을 연속 과도한 운동을 했습니다. 스라바 기록을 보겠습니다. 3월 30일 장화 코스 라이딩 때 87km를 탔는데 심박 분석을 보면 존 4 이상 높은 심박으로 30분 정도를 탔습니다. 그 다음 주 4월 6일에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도 있었지만 죽음의 페이스 라이딩이었는데요. 오모리 수온산 라이딩이었습니다. 총 97km를 탔는데 심박 존 4 이상이 1시간 40분 가까이, 전체 라이딩하는 시간의 50% 가까이 되는 높은 페이스로 심장에 무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2일에는 거의 연습하지 않고 달린 마라톤 5km. 비록 거리는 짧긴 했지만 킬로미터당 5분 10초의 페이스로 빡세게 달려서 아마 170에서 180 가까이 되는 심박으로 20분 정도 계속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주 4월 19일은 하필 홍천 그란폰도였습니다. 122km 거리를 4시간 30분에 달렸는데 존 4 이상 높은 심박 영역으로 1시간 20분을 달렸습니다. 결국 매 주말 계속되는 고강도 운동에 심장이 버텨내질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부정맥은 심장이 딸꾹질하는 거라고 의사분들이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너무 높은 강도에 심장이 놀래버렸는데 다시 정상을 찾지 못하고 빌빌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 삶의 행복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자전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도 물었고요. 제 심전도 검사 결과가 이런데 자전거를 타도 되냐고 물으니 결론은 중저강도로 적당히 타면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유도신문에서 좀 빡세게 탈 수 없냐고 챗GPT에게 물어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만 타랍니다. 그래도 그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 중저강도로 5시간 타도 되냐고 하니 수분 관리를 잘하면서 조심히 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몇 달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제주 자전거 종주를 다녀옵니다. 심장 상태를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심박 150을 넘지 말자는 컨셉으로 3일을 달렸는데요. 첫째 날 심박 분포입니다. 존 4, 5는 없고 존 3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존 1, 2의 LSD 강도로만 거의 달렸고요. 마지막 날 오르막만 20km가 넘는 제주도 1100고지를 오르락갈 때도 심박만 계속 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있는 3일 동안은 계속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심박을 유지해서인지 부정맥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쉬는 시간에도 70bpm 정도로 동리듬을 유지했고요. 자전거로 부정맥이 치료가 되었나 기뻐했었는데 종주를 마치고 복귀한 날 다음 날부터 다시 부정맥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있는 지금은 심박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불규칙적인 맥박이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부정맥 관리를 위해 너무 과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예 자전거를 타지 않았는데 의사가 심하게만 아니면 운동해도 괜찮다고 해서 존 3 이하 샤방 라이딩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때문에 망가진 몸이라 강제 샤방 라이더가 되어버렸습니다. 벙도 샤방벙 위주로 나가고 대회도 안 나가고 투어 위주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달 후 술을 끊고 커피를 끊고 식단 관리, 수면 관리, 과도한 페이스 자전거 라이딩 자제 등 나름 부정맥 관리를 하는 중 다시 3개월이 흘러 종합병원 정기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아주 최근부터 부정맥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심장 박동을 잘 체크할 수 있는 목에 손을 갖다 대면 원래는 3-4번에 한 번은 부정확하게 심박이 뛰었었거든요. 이렇습니다.
딱딱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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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하고 뜁니다. 애플워치로 검사해도 계속 정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3일 홀터 검사를 받고 고대병원 진료 때 교수님이 하던 말씀입니다. 부정맥이 드라마틱하게 고정되었으니 이제 종합병원 안 와도 되겠습니다. 약만 조금 먹다가 약이 떨어지면 가까운 내과나 가지. 훨씬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이 많아 바쁠 대로 바쁜 대학병원은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작한 부정맥과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6개월 좀 지나 거의 끝났나 봅니다. 라익남이 부정맥을 이겼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과도한 운동 자제 등으로 극복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전거 타는 즐거움이 고강도로 서로 경쟁에서 오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에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샤방하게 타며 경치를 즐기고 함께 타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요. 못 가본 코스 투어를 하며 멋진 경치에 갑자기 자전거를 세워 한동안 바라보기도 하는 제가 처음 자전거에 빠져들게 된 그런 것들에 다시 집중하며 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팩라이딩을 하며 조금씩 페이스를 높여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라익남이 늙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라 이제 몸을 아껴야 되는 나이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그런 거 몰랐는데 올해부터 여러가지 몸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소모품인 제 몸을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자덕분들도 고강도로 라이딩하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인 거 알지만 적어도 운동할 때는 심박계를 차시고 너무 높은 심박으로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 아닌지 자주 체크하면서 건강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